안녕하세요. 네, 11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11강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파트 2의 챕터 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죠. 거기에 제1절 5번 피고인 구속의 절차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피의자 구속의 절차를 봤는데요. 우리가 피의자 구속의 절차부터 이번 시간 나가는데 먼저 그 앞 페이지에 판례 요거 피의자 구속과 관련된 판례 있죠. 요거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는데 요 판례가 중요합니다. 자, 앞 페이지에 피의자 구속 맨 아래에 보면 피의자 구속에 관한 관련 판례 나오죠. 요 판례가 매우 중요해요. 먼저 여러분들은 7, 8에 좀 집중해 주세요. 이 판례가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이 판례는 여러분들 필기할 필요는 없어요. 설명을 일단 듣고 교과서를 정리합니다. 피의자를 구속을 할 때는요. 제가 구속에는 긴급 구속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 긴급 구속이 없다는 건 영장 없이 구속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구속은 반드시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을 한 거예요. 자, 구속영장으로 피의자를 구속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구속을 왜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피의자가 도망갈 염려가 있거나 도망을 했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얘를 갖다 도망 못 가도록 증거를 없애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하는 목적은 왜 하는 거죠? 피의자 신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를 조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망 못 가게 해놓고 피의자 신문하는 거 있죠. 이게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를 구속하는 거는 피의자 신문하려고 조사하려고 구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의자 구속에는 피의자 신문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피의자를 갑이라고 합시다. 이 수사기관, 검사 또는 사경관이 수사기관이 이 피의자 갑에 대해서 이 수사관서에 나와라, 검찰청에 나와라 이렇게 출석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 갑이 출석을 거부해요.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거죠. 구속된 피의자도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사기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피의자를 강제로 수사관서에다가 어때요? 강제로 구인할 수 있어요. 이 구인이라는 거는 강제로 신체를 끌어오는 구속입니다. 강제로 인치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구인할 때는요. 체포영장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또다시 구속영장 받을 필요 없어요. 체포영장, 구속영장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구속영장을 받아서 구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피의자를 구인해서 이제 수사기관은 뭘 할 수 있어요? 피의자 신문 이렇게 쓰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피의자 신문하는 건 어때요? 강제 수사로 구속해서 얘를 조사하려고 했는데 안 나오니까 강제로 구인을 하는 거는 강제 수사에 들어가지만 피의자 신문하는 이 방법은 어디까지나 임의 수사의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임의 수사의 방법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구속된 피의자를 끌어다가 피의자 신문을 할 때도 어때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되고 피의자는 여전히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진술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판례입니다. 그러면 교과서를 정리합니다. 자, 수사기관이 관할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영장에 의해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 그 구속영장은 구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의자 신문의 방식으로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범죄를 수사하는 것도 예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핵심 단어를 뭘 핵심 단어로 삼으면 돼요? 피의자 신문이 예정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속하는 경우는 피의자 신문 형광펜 셋째 줄에 예정 형광펜. 그러면 피의자 신문하는 게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 상태에서 구속된 상태에서는 피의자 신문 방법으로 조사하는 게 예정돼 있다나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에 의해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합니다. 응하지 않으면서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은 어떻게 해요?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형광펜 처리하세요. 이 구속영장 이미 받았죠. 이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바로 피의자를 강제로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체포영장을 요하지 않는다. 자, 체포영장을 요하지 않는다. 형광펜 처리하세요.
요거를 이제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돼요? 네, 피의자 신문하기 위해서 거부하는 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때는 영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내죠. 그렇게 되면 틀리는 겁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피의자 신문 절차는 어디까지나 뭐예요? 임의 수사의 방법이에요. 임의 수사의 방법 밑줄짝 이거로 진행돼야 되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뭐예요? 피의자는 일체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진술에 대해 진술 거부할 수 있다. 이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피의자 신문하기 전에 뭘 하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권리, 진술 거부권이 있다는 걸 알려주라는 겁니다. 이거 확실히 이해됐죠? 이 판에는 전체를 여러분 문구 전체를 잘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피고인 구속의 절차를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피고인 구속의 절차에서는 자, 먼저 교과서를 보도록 하죠. 피고인 구속의 절차는 구속영장의 발부와 집행이라는 2단계 절차로 진행된다는 거죠. 그러면 피의자 구속의 절차와 달리 피고인 구속의 절차는 간단하죠. 발부와 영장 발부와 집행. 그런데 피의자 구속의 절차는 어때요?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하고 영장 실질 심사를 하죠. 그런데 피고인 구속에는 이런 절차가 필요 없어요.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 실질 심사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피의자 구속을 보고 나서 우리가 피고인 구속을 보고 있는데 먼저 필기노트 14페이지를 펴보세요. 피고인 구속의 절차는 구속영장 발부하고 집행한다. 2단계 절차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속영장 발부는 누가 하느냐? 수소법원이 직접 발부해요. 영장 청구하고 영장 실질 심사하는 절차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뭐 한다는 거예요? 먼저 미란다 고지한다는 거죠. 미란다 고지는 누구와 하느냐면요. 이 수소법원이나 또는 수명법관이 합니다. 수소법원 또는 수명법관이 미란다 고지예요. 그러면 미란다 고지는 사전 청문 절차라고 한다 그랬죠. 이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사전 청문 절차. 사전 청문이라는 건 사전에 고지하는 절차라는 거예요. 그러면 청문이라는 말은 듣는다는 얘기죠. 듣게 한다는 거. 이거는 알려준다는 거예요. 고지한다는 거. 뭘 알려주냐면요. 미란다 고지할 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 이런 걸 알려주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예, 그리고 구속의 이유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변호인에게 조력을 받을 권리는요.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권리거든요. 그런 걸 갖다 우리는 뭐야? 절차적 권리라고 그러죠. 절차상 권리. 그러면 절차상 권리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미리 알려줘서 이 사람들한테 어때요? 피고인이 이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고지하는 절차인데 이걸 고지하지 않으면 어때요? 원칙 위법하고 예외적으로 적법하다는 겁니다. 자, 형광펜 처리하세요. 원칙 위법, 예외적으로 적법하다. 예, 그러면 미란다 고지하고 수소법원이 직접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면 구속영장을 집행하는데요.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는 검사의 지휘로 사경관리나 교도관이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때요? 예, 예외적으로요.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가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나면 미란다 고지를 또 한 번 해요. 이거는 사후 청문 절차라고 그러죠. 청문은 역시 고지 절차입니다. 그래서 청문이라는 말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절차적 권리가 있다는 것 이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고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전에 미란다 고지를 먼저 했죠. 발부하기 전에. 그러면 집행하고 나서 또 미란다 고지를 한 번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미란다 고지는요. 사후 청문 절차는요.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구속영장의 효력을 무효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구속영장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고지하지 않아도 구속영장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밑줄 쫙 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교과서를 보죠. 돌아옵니다. 피고인 구속의 절차는 2단계다. 발부와 집행이다 하는 겁니다. 자, 셋째 줄 보세요. 피의자 구속과 피고인 구속은 아래 점과 같은 점에서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인 구속은 공판 절차에서 수소법원이 행하지만 피의자 구속은 어때요? 수사 절차에서 수사기관이 하는 겁니다. 예, 이런 건 함께 공부하는 것이 능률적이기 때문에 지금 수사 절차를 배우고 있지만 여기서 한꺼번에 서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구속은 수사 절차에서 하고요. 피고인 구속은 공판 절차에서 한다.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구속은 항상 피의자 구속, 피고인 구속 나눠서 피의자 구속은 수사 절차, 피고인 구속은 공판 절차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교과서에 피의자 구속과 피고인 구속을 비교해 놨는데요. 제목이 이게 잘못됐죠. 예, 이거 오타입니다. 자, 그 화살표 해놓고 제목 써놓은 거죠. 비교. 예, 그거를 어떻게 바꾸느냐. 피의자 구속과 피고인 구속의 비교.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구속과 피고인 구속의 비교. 자, 그러면 피의자 구속, 피고인 구속 이렇게 비교해 놨습니다. 먼저 위치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수사 절차에 위치하죠. 피의자 구속은. 피고인 구속은 공판 절차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권한은 어때요? 피의자 구속은 수사기관의 권한이죠. 검사 또는 사경관의 권한이다. 피고인 구속은 수소법원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피의자 구속은 지방법원 판사, 영장 전담 판사인 수임 판사가 발부하죠. 그런데 피고인 구속은 누가? 수소법원이 직접 발부한다 하는 얘기예요. 예, 다음에 절차는 4단계 절차죠. 피의자 구속은 앞에서 배웠듯이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 실질 심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발부하고 집행하는 절차. 그런데 피고인 구속은 어때요? 2단계 절차다. 예, 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하는 2단계 절차다. 청구와 영장 실질 심사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에 미란다 고지는요. 피고의 의자 구속의 경우는 집행 단계에서 어때요? 영장을 집행하는 기관인 사경관이나 교도관이 고지합니다. 그런데 피고인 구속의 경우는 어때요? 수소법원 또는 수명법관이 고지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수소법원 수명법관이 먼저 미란다 고지를 영장 발부 전에 하고 영장 이제 집행하고 나서도 또 한 번 고지하게 되는 거죠. 2회 고지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구속기간이 피의자 구속에서는 사경관 10일, 검사는 10일에다가 1차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죠. 10일 한도 내에서. 그런데 피고인 구속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2개월이에요. 원칙적으로 2개월인데 2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한 거. 예, 이런 것들은 조금 이따 구속기간에서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피고인 구속에 관한 구속 절차에 관해서 교과서 이어서 정리합니다. 먼저 구속영장을 발부하죠. 네, 보세요. 아까 필기로 대봤듯이 먼저 미란다 고지 한다는 거예요. 피고인 구속할 때는 미란다 고지 4가지 범죄 사실의 요지 예,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변호인은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설명하고요. 그리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수소법원 또는 수명법관이 고지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도망하는 경우는 고지할 수 있어요. 도망한 사람한테 너는 어느 범죄로 너를 구속하고 이렇게 해야 아무리 해봤자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한 경우에는 미란다 고지를 할 수 없는 예외가 되는 거고요. 미란다 고지는 수소법원만 고지하는 게 아니라 수명법관도 고지한다. 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관련 판례에 요게 아까 있죠. 필기노트에서 간단히 설명한 거예요. 미란다 고지는 피고인을 구속함에 있어서 법관에 의한 사전 청문 절차를 규정한 거다. 자, 사전 청문 절차, 고지 절차다. 밑줄 짝 하세요. 사전 청문 절차. 사전이라는 건 구속 절차 발부 전에 어때요? 고지한다는 거예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같은 절차적 권리가 있다는 걸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딕해 보세요. 이어서 구속 절차 발부함에 있어서 수소법원 등 법관이 취해야 하는 절차다. 수소법원 등 법관이 취한다는 건 뭐예요? 수소법원 또는 수명법관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수소법원 또는 수명법관이 한다. 그런데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사전에 구속영장 발부 전에 의 규정에 따른 절차, 미란다 고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어때? 원칙적으로 위법하죠. 자, 원칙적으로 위법 형광펜. 구속영장 발부 결정이 위법해요. 그런데요, 미란다 고지는 왜 하는 거라고요? 절차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밑에 줄근데 보세요.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았는데도 절차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됐다. 볼 수 있는 경우는 어때요?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도 미란다 고지하지 않고 발부 결정을 해도 예외적으로 적법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예외적으로 발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게 아니다. 자, 예외적으로 어때요? 형광펜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적법하다는 거죠.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형광펜. 예, 이렇게 정리하세요. 미란다 고지는 어때요? 발부하기 전에 미란다 고지하는 건 고지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위법한데 예외적으로는 적법하다는 얘기죠. 다음에 구속영장의 발부는 수소법원이 직접 발부한다는 거죠.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는 필요 없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 없다는 판례가 바로 그 밑에 판례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집행을 하잖아요. 먼저 구속영장 집행하는 주체는 검사가 지휘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피고인 구속하는 것은 피고인 구속의 권한이 법원의 권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장을 집행해 주는 건 누구예요? 검사의 지위로 사경관리나 또는 교도소 구치소에 이미 있는 자에 대해서 집행할 때는 교도관이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검사의 지위로 사경관리가 집행하고요. 예,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뭐예요? 동그라미 3번에 교도소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 발부된 구속영장은 누가? 교도관이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의 위에 부분하고 3번을 합치면 어떻게 돼요? 검사의 지위로 사경관리나 교도관이 집행한다는 거죠. 그런데 동그라미 1번에 보세요. 급속을 할 때, 자, 급속 동그라미. 이때는 재판장이나 수명법관, 수탁판사가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가 집행을 지휘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법원 사무관에게 집행하라고 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원 사무관들은 법원 4급에서 7급 공무원 이분들을 말하거든요. 법원 공무원이에요. 근데 법원 공무원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때요? 법률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고, 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네, 물론 그분들도 유단자도 있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영장 집행할 때.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경관리나 교도관에게 보조를 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피의자 구속과 다른 게 이거예요.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는 검사의 지위로 사경관리나 교도관이 집행한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런데 피고인 구속영장 집행의 경우는 어때요? 원칙적으로 검사의 지위로 사경관리나 교도관이 집행하지만 예외적으로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가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요. 그때는 법원사무관에게 지휘하라고 명할 수 있고 법원사무관은 사경관리나 교도관이나 법원 경위에게 보조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요 예외적인 급속을 요할 때 그 예외적으로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집행을 지휘하는 게 있다는 게 피의자 구속의 경우와 다른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압수수색 검증과 구의료의 유치 나가시죠. 여러분 이 압수수색 검증 파트는 요거 체포구속에서 압수수색 검증하는 거 있죠. 이런 거는 몰아서 압수수색 검증에서 몰아서 정리해 드린다 그랬고요. 다음에 구인 후에 유치하는 거 그거는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속영장을 집행한 후의 절차 보세요. 미란다 고지 한 번 더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미란다 고지를 할 때는요.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만 알려줘요. 맨 처음에 사전에 미란다 고지하는 거, 구속영장 발부 전에 고지하는 건 어때요? 범죄사실의 요지 그리고 변호인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 이외에 구속의 이유를 알려주고요. 설명하고 변명할 기회까지 줘야 되죠. 그 네 가지를 다 고지해 주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집행 후에 미란다 고지는 두 개만. 범죄사실의 요지 그리고 변호인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관련 판례가 필기노트에서 아까 설명드린 요게 형사소송법 88조거든요. 미란다 고지하는 거. 이거는 사후 청문 절차다. 그러면 사후 고지 절차다. 이거는 앞에 발부하기 전에 사전에 미란다 고지하고 발부하기 때문에 나중에 고지하는 건 어때요? 확인해 주는 의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지 않았다 그래도 구속영장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구속영장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는요. 이행하지 않아도요. 미란다 고지 사후에 안에서도 존속한다는 거예요. 구속영장 효력은. 네, 그 다음에 통지 의무가 있다는 건 모든 체포 구속하고 나면 다 통지 의무가 있다는 거. 가족 등에게 통지해주죠. 변호인이 있는 경우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자에게 가족 등에게 법배 직형, 법정들의 배우자 직계친족에게 통지해 준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통지해 주죠. 그러면 구속된 피고인의 권리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구속된 피의자의 권리와 다른 게요.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는 구속적 부심사 청구권이 있어요. 그런데 구속된 피고인에게는 구속적 부심사 청구권은 없고요. 대신 보석 청구권이 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보석 청구권이 없어요. 그러나 구속된 피고인은 보석 청구권이 있다. 접견교토권이 있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변호인 선임권, 변호인 선임 의뢰권이 있다. 그렇게 정리하고 넘기면 돼요. 다음에 이제 구속영장의 성격이 나오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경찰 간부나 경찰 승진 같은 데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만 보시면 돼요, 사실. 그 직렬만. 그러면 구속영장의 성격,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어때요? 허가해 준 거예요. 구속하라 허가해 준 거예요, 지방법원 판사가. 그래서 허가해 준 거는 어때요? 허가 받고 나서 구속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성격이 어때요? 명령장이에요. 법원이 명령한 거예요. 피고인 구속은 법원에 관한 일이니까 이 구속을 하라 명령을 한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명령장에 해당하죠. 검사는 구속영장을 집행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건 명령한 거기 때문에 의무다. 집행의무했다. 그러면 구성역제의 효력을 보도록 하죠. 먼저 구성역제의 효력에서 구성역제의 효력 범위를 교과서에 써놨죠. 사건 단위설, 인단위설 써놨는데 이거는 필요 없어요. 학설 대립되는 거 이거 필요 없고요. 이중구속의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자, 이중구속 나오는데요. 이 교과서의 이중구속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중구속의 의의와 판례 하나 익히면 되는 겁니다. 직접 교과서를 보면서 정리합니다.